어이, 잘 그린다. 너무 정교하지 않아요? 이쯤 되면 퍼즐이 현대미술? 할게요.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서들의 모임 마중도 북클럽입니다. 이번 달 함께 읽어본 책은요, 노르웨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리사 아이사토의 그림책 삶의 모든 색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다채로운 색감과 표현력이 돋보이는 그림책인데요,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이제 섬세한 글과 함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. 12월이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, 코로나 때문에 벌써 3년 동안 질병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많았던 시기였어요. 도서관도 좀 많이 그런 면이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지만 좀 더 많이 웃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다들 어떠셨어요? 개인적으로 새로 도서관에 들어오면서 도서관 업무에 적응하는 한 해를 보낸 것 같고요. 특히 어르신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서 같이 이렇게 애착을 갖고 동아리를 진행하는 거를 겪다 보니까 성취감도 느껴지고 내년을 어떻게 할까 또 기대하기도 하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하는 소금나루 도서관이 새로 문을 열어서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 또 웃고 또 어떨 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이런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차분하면서도 또 활기찼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올해 한 해가 이렇게 좀 다사다난했지만 사실 다 각자의 삶에서 좀 충실하려고 하고, 그런데요, 어느 순간 저도 돌아보니까 지나간 과거에 어떻게 살았지?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약간 흑백 필름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.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삶의 모든 과정을 닮았잖아요. 힘들었던 것들을 마냥 아름답게 이해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현실을 또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공감의 폭이 넓은 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아이의 삶, 소년의 삶, 자기의 삶, 그리고 이제 부모의 삶, 그리고 어른이 된 다음에 노년기의 기나긴 삶이라는 6파트로 나뉘어져 있거든요. 이 파트 중에서 지금 자기 삶을 가장 반영하고 있다? 이렇게 생각되는 파트를 한번 꼽아주셨으면 하는데요. 여기 보면은 부모의 삶이 나와요.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, 그러한 모습, 아이가 커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모습들이 그림에서 차근차근 나와요.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삶 속에서도 또 행복을 찾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제가 아이들을 키웠던 그 모습과 같이 투영돼서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. 저는 어른의 삶이 나에 대해서 잘 알 것 같다가 또 모를 것 같다가, 근데 어느 날은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를 또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도 있고요. 또 다른 혼란에 겪게 되고 다시 또 헤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겠죠. 어른이 돼서도 끝나지 않은 그런 갈등을 좀 잘 다루고 있어서 저는 어른의 삶이 굉장히 와닿았었어요. 저는 이 6개로 나눈 삶 중에 자기의 삶이 지금 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어른이 되긴 했는데 진짜로 그 어른들의 행동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잘 익숙하진 않으면서 뻐끔뻐끔 따라가는 듯한 그 그림으로 되게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. 내가 지금 직장을 갖고 뭔가 살아가지만 이게 맞는지 회의감이 들고 의문이 들기도 하고, 또 중요한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상, 이런 것도 또 재밌게 묘사를 했거든요. 꽃 위에 서 있는데 싸우듯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는 그런 식으로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, 물론 제가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이 자기의 삶이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일도 하면서 지내는 그런 삶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공감 갔던 페이지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때 어렸을 때 진짜 그 전날 기다리던 소녀의 모습. 네, 크리스마스 전날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내일 선물 뭐 받을지 너무 궁금해서 깨고 또 깨고 이러면서도 이제 잠깐 잠든 새 선물 생기고 막 이게 너무 설레었던 거예요.
그 시간들이 이 책을 보면서 갑자기 떠올랐고요.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설레는 일이 어른이 되고서 우리가 뭐 사람을 만나고 뭐 새로운 환경에 접할 때 설레고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았나. 춤님 어떠세요?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? 저도 어린 시절이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그런지 아이가 나오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어릴 때 자주 맡았던 뭔가 크레용 냄새라던가 어른 되고서 맡으면 갑자기 그때 기억 떠오르잖아요. 이걸 봤는데 바로 어린 시절에 그때 봤던 풍경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. 그림이 너무 서정적으로 잘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팀장님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부모가 뭐길래 또 부모 얘기가 나오네요. 가끔은 지금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할 때가 있어요.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 엄마 아빠가 등에 3명이 나오고 목에 그 다음에 다리에 또 주변에 보면은 식기도 보면은 막 어지럽혀져 있고 장난감에 어떻게 보면은 삶에 찌들어 하는데 이 두 분은 웃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이렇게 어렵다는 거는 아나. 맞아요. 그리고 또 저도 그 당시에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게 코를 맞대고 애경어 웃으면서 이렇게 애들을 안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나 아이들이 이제 너무 커버려서 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가끔 이제 사진을 옛날 사진을 이렇게 한 6, 7년 전 사진 이렇게 보고 나면 아이들이 요 정도 되거든요. 아련해요.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삶의 추억이 되고 요 장면이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. 애기들도 나중에 이렇게 어른이 돼서 팀장님만한 나이가 돼서 이런 책을 또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 파트의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.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나긴 삶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제 내 삶의 마지막 파트가 될 건데요.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? 그림 떨리는데요. 네, 한번 그려보죠. 알겠습니다. 그림 잘 그릴 수 있을까? 떨리네.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? 우리 이거 남의 그림 보고 맞추기 할까요? 제 생각에 은경주님께 현대미술이어서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. 몇 조각 더 그리실 거예요? 다 그리셨어요? 네. 뭐야, 일부러 맞추기 어렵게 그렸죠? 아니에요. 그림 한번 맞추게 해볼까요? 팀장님 들어줘 보실래요? 네. 나이가 드신 다음에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즐기며 놀며 산다. 다 말하신 거 아니에요? 그림이 너무 쉬웠나? 일단은 네 맞아요. 취미 생활로 자전거 타는 게 중년에 늦바람이 불어서 이제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.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막 60세, 70세 된 어르신들도 자전거 타시는데 저보다 더 잘 타세요. 맞아. 뭐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렇게 나이가 나중에 들어도 좀 이렇게 즐겁게 체력도 그때도 또 좀 이제 너무 힘 빠지지 말고 이렇게 휭휭휭 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대략 몇 세신 거예요? 65세까지라고 하면 한 70세 아닐까요? 70세? 네네네. 어쩐지 머리가 많으시더라고요. 요건 이제 그때도 머리가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을. 주인님 거는 팀장님이 맞추셔야 돼요. 제가 맞출 수 없어요. 퍼즐이 어떤 삶의 의미, 숫자가 써 있네요. 3, 5, 12, 15, 17 나이를 나타내는 건가? 인생의 퍼즐을 맞춰 나가시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 이런 맞아요. 잘 맞추시는데요? 인생의 퍼즐을 맞추면 즐겁게 살고 싶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? 근데?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저를 이룬다고 생각해서 퍼즐로 하나, 묘사를 하나. 한 거고 나이가 차면서 이제 저를 하나하나 퍼즐 조각이 구성을 할 것 같다.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끝까지 잘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담았습니다. 다 정면으로 웃고 계시네. 저 뒤통수. 제 거는 근데 되게 쉬워요. 힌트를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.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책상에서 비행기가 있는 거 보면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편지네 뭐 편지를 쓰고 계신 거예요. 맞아요.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좋아했던 사람들과 가족들 그리고 제가 싫어했던 사람들한테까지 편지 쓸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. 그때쯤 되면은 좋았던 것도 이제 싫었던 것도 다
좋았던 추억처럼 색을 입혀서 저도 정리를 해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쯤 되면 지나간 사람들하고 같이 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그림까지 그려보며 혈투를 벌였는데요. 이렇게 그림책을 되게 간만에 봤어요. 그림책을 사실 잘 볼 기회가 또 없잖아요. 글씨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읽지 솔직하게. 않아도 되고 그냥 그림을 눈으로 보는데 굉장히 또 새로운 또 이것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림책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린 시절이 많이 떠올랐어요.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완전히 어떤 시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. 온전히 나는 감성을 느낄 수 있는, 상상을 하느라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그 감정 사건에 대입을 해서 내가 더 감수성이 더 풍부해지고 그때의 기억들이, 감정들이 막 떠오르는 그런 걸 좀 경험을 했거든요. 이 그림책을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책이 생각이 났다,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. 비극적이고 어렵고 우울한 순간들이 다 오지만 하지만 결국은 또 지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빨간 나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숀텐의 그림책이 현실 속에 이제 허덕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결국은 또 하나의 희망으로 피어난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꾸준히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. 빨간 나무라는 책이 이 책과 굉장히 같은 메시지를 비슷하게 담지만 어떻게 이런 상상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? 넷플릭스나 SF 보는 것 같은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꼭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림책이 아무래도 글이 적어서 아동서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어른도 아이도 누구나 그 책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림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삶의 모든 색,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어린이실 책 이렇게 구경하다가 봤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. 그 집 이야기라는 제목이고 세계적인 그림체 화가 로베르토 인노첸티가 그렸고 존 패트릭 루이스가 쓴 글인데요. 시골 마을의 한 농가에서 100년 동안 있었던 그 얘기를 그 집의 시점에서 그려낸 책이에요. 집의 시점에서? 네. 사물인 집? 집. 시랑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시가 집이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적혀 있는데 그림이 엄청 자세하고 세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게 또 다른 부분입니다. 이사와 결혼, 탄생, 죽음, 뭐 전쟁, 이별 이런 것들이 100년에 가까이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삶의 모든 세계에 이런 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듯이 100년간의 사람들의 삶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읽었던 책이 너무 좋아서 저희 도서관에 있는 책이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한번 봤더니 그 다비드 칼리의 인생은 지금이라는 그림책이 있더라고요. 아까 이 책은 6파트로 나눠서 인생을 쭉 훑었다면 이 책은 은퇴 후의 삶. 저도 이제는 여태까지 직장 생활을 했던 것보다는 이제 남아있는 직장 생활이 더 짧거든요.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. 그래서 남편은 은퇴 후에 어디도 가자, 뭐도 하자,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, 근데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지쳐있는 듯한, 마지막에 남편이 그래요. 아니야, 오늘 가야 돼. 이러면서 아내분이랑 남편분이랑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를 가는 모습인데, 나도 이렇게 멋있게 살 수 있을까? 또 이렇게 또 저도 또 투영이 되는 것 같고, 그래서 이 책도 한번 또 우리 도서관들마다 또 있으니까 또 저희 소금나루에도 있거든요. 또 이렇게 언제든지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 12월이니까 네. 12월이 되면은 항상 다들 하시는 게 있죠. 내년 계획을 세웁니다. 각오나 결심 이런 거를 쓰는데요. 우리도 한번 이제 사자성어로 각오나 결심 한번 써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잘 쓰셨네? 노땅. 너무 못 썼어. 아니에요. 세옹지마 썼는데요.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어차피 흘러가지 않는다. 매년 느끼는 건데 작은 일에 일일비하지 않겠다. 내년에도 각오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자 안광지배입니다.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보면서
정말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책들을 또 접해볼 수 있는 좀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에는 제 눈에 그 빛이 종이 뒤를 뚫는다는 그 의미로 각오로 책과 더 친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저는 생생 발전인데요. 아직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내년엔 더 끊임없이 힘차게 발전하고 싶어서 각오로 담아봤습니다. 생생정보통. 네, 한 해 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. 연말의 마지막으로 그림책을 한번 골라본 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잊어버린 것들에 대한 저 같은 경우도 회상? 그런 추억을 다시 한번 꺼내볼 수 있는 선물을 준 것 같아서 연말에 너무 잘 어울리는 책을 우리가 소개하지 않았나? 이렇게 자화자찬을 좀 해보고요. 사실 연말에 힘드신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 힘들고 어렵다 이렇다고 우울하게 지내실 게 아니라 나오셔서 도서관을 찾으셔서 언제든지 무료로 빌리실 수 있는 아이템들이시니까요. 도서관을 잘 활용해서 힘내서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연말이니까 화이팅 할까요? 네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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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